게이지 변환. 게이지 변환이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B 필드는 컬 A 이렇게 해서 얻고 E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이렇게 얻는다. B 필드, E 필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포텐셜과 필드의 관계인데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미분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필드들을 얻는 거기 때문에 포텐셜에는 약간 뭔가 자유도가 들어있어도 추가의 상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함수꼴이 들어있어도 결과적으로 B 필드나 E 필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추가해도 되는 거 그걸 이제 게이지 함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A 벡터 포텐셜에다가 그레디언트 카이 어떤 카이라는 함수는 위치와 시간의 함수인데 어떤 함수 그 함수에 그레디언트 꼴을 더해놔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A 대가라고 하자고요. 대거 A 대거라는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컬을 해보면 컬 A 더하기 컬 가로 닫고 카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얘랑 같아요. 다시 말하면 A 벡터 포텐셜을 이만큼 바꿔도 결과는 컬 A 되거나 컬 A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A 벡터 포텐셜이 이만큼 바뀌어도 B 필드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베리언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 뭐에 대해서?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B 필드가 불변하다. B field is invariant under gauge transformation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gauge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지. A 벡터 포텐셜에다가 이만한 상수함수를 미분한 것을 더해보는 것. 이거를 게이지 변환이라고 해요. 스칼라 포텐셜에 또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게이지 변환한 필드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그래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면 쉽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본다. 그럼 여기다가 라운드 A 대거 빼기 그레디언트 카이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야 될 테고 그렇게 하면 이걸 다 써보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더하기 그레디언트 라운드 카이 라운드 t 미분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라운드 t를 먼저 하고 시간 편미분 먼저 그레디언트를 나중으로 뺀 거예요. 요 항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거 빼기 라운드 a 라운드 t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요 앞에 이걸 한 항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묶으면 파이 빼기 라운드 카이 라운드 t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파이 대거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파이 대거는 파이 빼기 라운드 카이 라운드 t 이렇게 변환하면은 이 필드도 변하지 않겠다. 이 필드도 마찬가지로 인베리언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1번식, 2번식 요식 두 개를 게이지 변환식이라고 그래요. 게이지 변환은 A 벡터 포텐셜에는 그레디언트 카이를 더하고 스칼라 포텐셜에는 타임 데리버티브를 빼고 이렇게 하는 걸 게이지 변환이라고 하고 이 카이 RT라는 적당한 함수가 있기만 하면 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기만 하면 그 함수가 더해져 있어도 E 필드나 B 필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게이지 인베리언스 또는 게이지 프리덤, 자유도, 이만한 자유도가 숨어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죠.
그래서 게이지 변환이란 말이 대표적인 말이고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도 말하고 게이지 시메트리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 파이 요 세트를 쓰는 것과 A 벡터 포텐셜 대거를 쓰는 것, 대거와 파이 포텐셜 대거를 쓰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E 필드와 B 필드를 준다 이 말이에요. same.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스칼라 포텐셜, 스칼라 카이, 어떤 스칼라 함수 카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게이지 변환이라고요. 이 게이지 변환 했는데도 E 필드, B 필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이지 인베리언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E 필드, B 필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걸 미분한 함수들도 당연히 안 변하겠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전체가 불변해요. 이와 같은 게이지 변환을 했을 때 맥스웰 방정식 전체는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E 필드, B 필드가 불변하면 그걸 미분한 것도 당연히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렌츠 컨디션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앞에서 로렌츠 컨디션 제로를 먼저 쓰면은 다이버전스 A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LIH에서 로렌츠 컨디션 이렇게 써졌었는데 이것도 여기다 게이지 변환해서 한번 써볼까? 그러면 A는 A 대거에서 그레디언트 카이를 빼야 되죠. 더하기 뮤 입실론 스칼라 포텐셜은 오케이 이항하면 파이 대거에다가 더하기 라운드 카이 라운드 T를 더해야 되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다이버전스 A 대거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파이 대거 라운드 T 한 다음에 빼기 라플라시안 카이 요거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카이 라운드 T의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어야 돼. 근데 이게 항상 0이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좋겠죠. 로렌츠 컨디션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려면 이게 불변이면 이게 0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if 이쪽이 0이면 얘도 0이야. 이쪽 방정식이 불변하겠죠. 근데 이쪽이 0인 거는 보면 앞에서 봤던 이게 함수가 이게 다른 버전이죠. 델 스퀘어 카이라고 이게 0이라는 조건은 달란 버전 카이가 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요 조건을 로렌츠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카이를 찾는 거. 요거는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공간의 3차원, 시간 1차원. 그래서 시공간 4차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웨이브 이퀘이션 비슷한 거예요. 시공간의 웨이브 이퀘이션 비슷한 거라서 그걸 만족하는 솔루션이라서 이거 해집합은 되게 많아. 이걸 만족할 수 있는 한에는 뭐 플레이 웨이브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페리컬 웨이브도 있을 수 있고 실린디컬 웨이브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웨이브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집합은 다양한데 어쨌거나 걔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추스하는 걸 우리가 로렌츠 게이지라고 말해요. 이걸 만족하는 카이를 찾아서 그걸 쓰는 것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카이를 찾아서 그걸 적용하면 우리가 로렌츠 게이지를 적용했다. 근데 로렌츠 게이지를 적용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공간에 대한 시메트리, 웨이브 네이처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게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쿨롱 게이지, 쿨롱 게이지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 A가 0인 초이스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로렌츠 게이지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나중에 뭐 어디 보면 또 레디에이션 게이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게이지는 뭐 you name it 만들기만 하면 돼. 저기 이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카이는 아무 함수나 되거든.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돼. 그 중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쿨롱의 법칙이 잘 성립하는 쿨롱의 법칙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뭐 제일 편한 또는 웨이브 네이처를 설명하는데 가장 편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고 뭐 3, 4, 5 무한대로 초이스는 있을 수 있다. 전혀 우리 생각엔 택도 없는 피지컬하지 않은 거라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꿈꾸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성은 있다. 그것도 똑같이 E 필드, B 필드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런 많은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자, 2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게이지가 어떤 거예요? 그냥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호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필요한 거지.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그거 없이는 남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지. 그 게이지를 정해야 그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지금 질문 잘했네. 24장부터가 바로 나타나. 당분간 로렌츠 게이지를 안 쓰면 전혀 다른 수식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 자, 24장 플레인 웨이브. 시작은 이렇게 해봅시다. LIH space without free sources. 로F나 JF 이런 거 소스가 없는 LIH 스페이스 입실론, 뮤, 시그마 이런 것들을 쓰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매질이 막 뭐 유전체, 자성체, 뭐 전도체 이런 것들이 막 매질들이 있는데 소스는 없어. 전하나 전류는 없어. 그런 제일 쉬운 경우. 허공하고 싶은데 허공 너무 쉬우니까 뭐 공기 밀도가 좀 있고 뭐 이런 거. LIH 스페이스 without free sources. 그럼 여기에 맞는 방정식은 앞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LIH 계열을 써야 되는데 소스가 없으니까 쉽겠죠. 그래서 그 중에 E 필드, B 필드만 쓰는 맥스웰 이퀘이션들을 써보면 이 상황에 맞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써본다면 다이버전스 E는 0, E 필드, B 필드로 쓸게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다이버전스 B는 0, 컬 B는 뮤 시그마 E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 요거 뭐 낯설고 유도가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 컬 B가 뮤 JF 더하기 앞에서 이제 프리란 말 붙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J라고 쓸게요. 뮤 J 더하기 라운드 T잖아. 근데 이게 LIH니까 이게 시그마 E고 이게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가 되면 되니까 이거 쉽게 유도해 볼 수 있어요. 간단히. 하여튼 요거 4개예요. 이게 4개인데 0이 2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바로 이거 솔루션을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서로 커플링이 돼 있다는 게 약간 문제지. 여기 B가 여기 있고 여기 E가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미분 방정식 4개인데 하여튼 뭐 서로 커플링이 좀 돼 있다. 커플드 미분 방정식인데 벡터로 돼 있어. 컴포넌트는 맥시멈 6개.
E 필드 3개, B 필드 3개. 방정식은 4개. 커플링 돼 있다. 이걸 푼다. 어떻게? 연립해서 꾸역꾸역 해보는 거지. 연립해서 꾸역꾸역 해본다. 그래서 시행을 해봅시다. 컬 오브 컬 E라는 연산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다 컬을 한번 취해봐. 그러면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E에다가 빼기 라플라시안 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좌변은 컬 E가 여기 라운드 B 라운드 T니까 컬 B 시간 미분을 밖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분 순서를 바꾸면 이쪽은 얘 0이고 얘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다시 한 칸 더 나갈 수 있죠. 밑에 또 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 한 다음에 컬 B가 얘니까 뮤 시그마 E 뮤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뮤 시그마 라운드 E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제곱 E 라운드 T의 제곱이 돼 버려요. 아하. 좌변 이거 우변 E만의 어떤 뮤 방정식. 좌변 쪼갰더니 E만의 어떤 뮤 방정식. 하나로 쓰면 델 스퀘어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T의 스퀘어라는 연산을 이 필드에다가 한 것이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된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컬 오브 컬 B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컬 오브 컬 B도 해보면 좌변 우변 이거 똑같이 해보면 얘도 똑같이 돼요. 얘도 똑같이 델 스퀘어 빼기 뮤 시그마 라운드 T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T의 스퀘어 이거 전체가 오퍼레이터고 뒤에 B 붙이면 0이 되게 똑같은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이건 한번 해보세요. 깔짝깔짝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거 근데 이거는 이 필드와 B 필드가 이렇게 하면 디커플 됐죠. 이 필드를 이걸로부터 풀어서 얻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2단계에 걸쳐서 할 거야. 이 시간 다음 시간. 처음에 쉬운 거부터 여기 시그마 0 놓으면 쉽겠지. 시그마 0 놓고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시그마를 0 아닌 거 놓고 풀어보고 할 텐데 어쨌거나 첫 번째 방정식은 이 필드만의 방정식이야. 이 필드는 이걸로만 홀라당 구해질 수가 있고 밑에 건 B 필드만의 방정식이에요. 각각 이런 방정식을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래. 약간 로스가 좀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이야 이게. 요 1차 미분항이 디시페이션에 해당해. 에너지를 잃게 만들어. 에너지의 손실이 여기서 약간 생기게 되고요. 에너지 손실, 이게 시그마가 0이라면 에너지 손실이 없지. 시그마가 전기 전도도 줄의 열 때문에, 줄히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야. 근데 이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합치면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야. 스페이스 타임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야.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한 거. 물론 1학년 때 1차원 했겠지만 지금 우리 3차원, 공간 3차원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스가 좀 포함된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그거의 솔루션으로서 이 필드, B 필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들이 약간 관계가 있긴 하지. 결국 이게 다 풀고 나서 얘들이 그럼 전혀 관계가 없냐? 아니. 요 방정식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이 필드에다가 컬을 취하면 B 필드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지어져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풀고 이거를 그래서 solve individually and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필드와 B 필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서로 독립이 아니니까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 항하고 요 항이 있잖아.
서로 E 필드가 B 필드 서로 연결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독립적으로 일단 풀고 그 해를 가지고 연결을 짓는다. 이런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이 허공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이거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의 솔루션이 빛이에요. 빛. 이거의 솔루션이 전자기 파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허공을 지나간다. 시그마 0인 거고 도체가 있다. 도체 속을 들어간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풀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계열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중요하지. 이 이퀘이션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요 스텝을 해봐야 되겠지. 이런 거 유도를 꼭 해봐야 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책에도 뭐 자세히 있는데 상당 부분 생략을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래서 만약 시그마가 0이라면 다시 말하면 non conducting medium 도체가 아니라면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라플라시안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t의 스퀘어 한 다음에 여기에 E 필드 또는 B 필드가 와서 0이 되는 건데, 이게 컴포넌트가 6개란 말이에요. E 필드의 X, Y, G, B 필드의 X, Y, G. 이게 또 각각 서로 요 방정식은 서로 완전 디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방정식인데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 방정식을 만족하거든요. E 필드 X가 이걸 만족하고 E 필드 Y도, 그러니까 각각을 풀어서 이걸 할 건데 뭐하러 그래? 한 번에 풀자. 그래서 그걸 푸사이라는 어떤 스칼라 함수를 가정해서 푸사이가 E 필드의 XYG 또는 B 필드의 XYG를 설명한다. 해서 이걸 풀잔 말이죠. 푸사이 빼기 뮤 입실론 라운드 제곱 푸사이 라운드 t의 제곱 이퀄 0, 이걸 풀자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려? 이건 굉장히 쉽게 풀려. 우리가 그 스텝은 내가 빨리 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그만치 3학년 1학기, 그 말은 뭐 deep inside physics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이 아니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굉장히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가장 간단하게는 1차원이라면 d제곱 psi dx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1 d의 제곱 라운드 해야 되겠지. 라운드 제곱 psi 라운드 t의 제곱 이퀄 0. 이게 속도 v를 가진 웨이브잖아. 플러스 x. 이거 해는 exponential i k 가로 열고 x 빼기 vt 또는 b exponential 플러스 i 마이너스 i도 가능하지.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고 k x 플러스 vt도 가능하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x로 진행 속도 v,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속도 v로 가는 거. 여기 마이너스 페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그걸 3차원 버전만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해는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크게는 네 가지겠지. exponential 플러스 i k 벡터 도트 x 빼기 오메가 t 또는 exponential i k 벡터 도트 x 플러스 오메가 t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k 빼기 오메가 t 또는 exponential 플러스 붙여서 i k x 플러스 오메가 t. 이 네 가지가 있겠죠. k 벡터를 k를 벡터로 쓰기만 하면 끝이야. kx 방향, ky 방향, kg 방향.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는 한 다음에 A, B, C, D 개수라고 쓰고 이것들을 뭐 이거 K에 의존하니까 K 값에 의존하니까 K라고 쓰고 이것들을 이렇게 더하면 이게 일반해예요. 요거의 해라. 근데 요 해는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지. 플레인 웨이브. 웨이브 프론트가 플레인으로 나갈 때 세상에 플레인 웨이브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구면파도 있을 수 있고 구면파도 웨이브 퀘션 똑같아요. 좌표계만 구면 좌표를 쓰면 구면파야. 우린 지금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를 쓰면 이와 같은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해가 항상 이거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해가 플레인 웨이브다 이 말이야. 플레인 웨이브. 이 해는 플레인 웨이브다. 거의 끝난 거지. 지금 이 필드, B 필드의 해가 플레인 웨이브다. 오케이. 그럼 내가 노트를 엄청 빨리 돌릴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노트. 1차원은 웨이브에서 할 때 이거 이 자리가 V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요게 속도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뮤 입실론이 속도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돼. 이 웨이브가 움직이는 속도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거 V로 써보면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뮤 제로 입실론 제로에다가 이거의 상수들 뭐 카파 M, 카파 E 이걸 곱한 것들이니까 분의 1. 근데 이게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이 빛의 속도 C거든.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게 빛의 속도 C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가 나와요. 굉장히 프리시전도 많이 나와. 입실론 제로나 뮤 제로 쓰면 그냥 바로 그냥 빛의 속도가 나와. 그래서 이걸 쓰면은 C 나누기 루트 카파 M 카파 E인데 요게 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으로 이게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N이야. 그래서 이게 C 오버 N이라고. C 오버 N이야. 이게 빛의 속도는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인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C. 이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속도의 상한.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매질의 굴절률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속도가 그놈이야. 근데 그게 여기에는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오메가라고 지금 이걸 잘 묶으면 이거 K 벡터 이렇게 써 있는데 K 벡터의 크기와 K 벡터의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면은요. K 도트 X라는 것은 K 벡터의 방향과 X 벡터의 방향을 앞으로 빼고 나면은 K 곱하기 X잖아. K 곱하기 X. 그러니까 요거의 방향은 뭐 이게 지금 1차원 웨이브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냥 K의 X예요. 1차원이고 그냥 Z 방향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K 벡터의 방향이 Z다. 웨이브가 Z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요 이퀘이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KG 빼기 오메가 T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거 네 가지 표현은 복잡하지만 뭐 결국 이거야. 근데 이걸 묶으면은 K 가로 열고 G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오버 K 곱하기 T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자리 얘가 V거든. 얘가 여기서 말하는 이 V예요. 그것도 잘 알죠? 지금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웨이브 아니까 1학년 때 웨이브 했잖아. 웨이브의 속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 요 페이지가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요 속도를 우리가 페이지 속도, 페이지 벨로시티라고 이야기하죠. 위상 속도. 요 사인 웨이브가 움직이는 사인 웨이브의 그래서 요 페이지가 맥시멈 사인 웨이브의 맥시멈이 움직이는 속도. 이 속도라는 의미거든. 사인 웨이브 맥시멈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요 속도고 그놈이 얘야. 그러니까 요 오메가 오버 K가 V가 돼야 되니까 오메가 오버 K가 C 오버 N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V니까. 그래서 오메가는 VK V는 다시 C 오버 N. 오메가가 K에 비례한다. 이걸 리니어 디스퍼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웨이브 벡터와 프리퀀시가
1차원 웨이브, 온갖 웨이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포톤은 이와 같이 리니어 디스퍼전을 가져요. 오메가는 CK 이렇게 1차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리니어 디스퍼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게 리니어 디스퍼전을 가지는 건 아니야. 포논,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고체 물리 같은 거 좀 배웠어요. 포논은 리니어 디스퍼전을 가져요. 근데 마그논이란 것은 리니어가 아니거든. 오메가는 K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리니어 디스퍼전이 아니야. 그런 것도 웨이브가 아니냐? 그런 것도 웨이브예요. 근데 웨이브가 다 리니어 디스퍼전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그 빛 전자기 파동은 이와 같은 리니어 디스퍼전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책에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는 뭐 변수 분리 해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온갖 방법 푸는데, 전 지금 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해를 뭐 1차원 웨이브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psi를 뭐 어떤 앞에 계수가 있고, 그죠? psi 제로, 앰플리튜드가 있고, 익스포넨셜 ikg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건 복소수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는 복소수가 없잖아. 리얼 월드에서. 그래서 리얼 피지컬한 업저버블, 이 필드랑 B 필드는 피지컬한 거니까, 그런 피지컬한 업저버블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리얼 파트만 우리가 취해줘야 돼요. psi 제로, 익스포넨셜 i kg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럴 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psi 제로가 실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앞에 계수라고 했지. 이게 복소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소수로 썼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수화할 때는 얘가 가진 페이즈, 예를 들어서 psi 제로가 psi 제로의 절대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런 페이즈를 혹시 가졌다면 이걸 리얼 파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kg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페이즈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뭐 별거 아닌데 페이즈가 들어가요. 여기 psi 실수인 줄 알고 페이지 없이 그냥 풍 떨어질 곳은 안 돼. 페이지가 항상 들어갈 수 있어. 이 페이지는 타임 t가 제로일 때, 뭐 g가 제로일 때, 요거 전기장이나 자기장일 때인데, 걔가 꼭 1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여기 크기도 안 곱해놨네. psi 제로의 절대값, 요 psi 제로란 맥시멈에 있지 않고 거기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큰 의미는 아니야. 그 시작점에서 여기서 시작할 거냐, 여기서 시작할 거냐, 요 맥시멈에 시작할 거냐. 물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제일 쉽겠지. 세타를 0으로 넣는 게 가장 쉽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려면 이 세타를 꼭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 푼 거다 이 말이지. psi를 풀었어. psi는 곧 이 벡터 이 필드 B 필드의 어떤 콤포넌트야. 그런데 그놈들이 다 똑같이 이런 같은 위상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쉽겠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쉽겠죠. 그래서 이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필드의 크기 앞으로 뽑고 벡터까지 얘가 가지게 하고, 익스포넨셜 i, 예를 들어서 플러스 z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kg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써버릴 거고, B 필드도 B 필드의 제로 익스포넨셜 i kg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상황은 k 벡터가 z 방향으로만 갈 때 특별한 경우죠. 근데 그 z 방향이라는 건 임의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k 벡터를 설명할 때는 그 방향으로 좌표축을 돌려서 그 방향을 z 방향, 그러니까 웨이브가 진행하는 방향이 k 벡터 방향인데 그 방향에 맞춰서 좌표축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여기에 빠져 있는 페이지 특징은 요게 제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E0 x 방향, y 방향으로는 E0 y, 그다음에 z 방향으로는 E0 z인데 요 각각이 실수라고는 안 했거든. 이게 복소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복소수라면 여기에 페이즈가
X방향과 Y방향이 서로 페이지가 다르게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것들이 페이지가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선평광이라고 우리가 불러.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선평광이라는 것은 평광 중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거거든.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한 빛은 평광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선평광보다 더 복잡한 평광 상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게 뭐 제일 쉬우니까 이것들이 다 실수다. 그러면 페이지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실수화해도 코사인 kg 빼기 오메가 t 팩터로 x방향, y방향, z방향이 동시에 나타날 테니까.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써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도 돼. 이 챕터의 뒷부분에서 폴라리제이션 이야기를 잠깐 하거든. 내가 그걸 깊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걸 이야기할 때 다시 여기서 페이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풀었다는 좋은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푼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서 마지막에 맥스웰 이퀘이션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랬지. 맥스웰 이퀘이션 커플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커플링을 안 시켰으니까 커플링 시키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커플링은 이쪽 와서 합시다. 좋아요. 이 필드가 E0 exponential I K kg 빼기 오메가 t고 B 필드가 B0 exponential I kg 빼기 오메가 t다. 이 상태에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여기다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다이버전스 E부터 한번 해보면 다이버전스 E 여기다 이연산 해보면 Z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라운드 E 이게 Z 컴포넌트 이 필드의 Z 오케이 이걸 순서 천천히 해야 되겠죠. 이게 미분을 할 수 있는 거는 Z밖에 없잖아. 이게 Z만의 함수니까. 그럼 얘는 이 중에 살아남는 게 Z 라운드 G만 살아남을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여기 내적을 해야 되니까 이 필드의 G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죠. 다른 컴포넌트는 미분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걸 계산하면 이거는 여기서 IK가 튀어나올 거고 원래 Z 벡터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거 EG 이렇게 써지겠죠. 이 함수에서 요 IK가 튀어나올 요 미분의 IK가 튀어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래 뭐였죠? 다이버시티 지금 소스 프리 영역이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원래 로우 F여야 되는데 0 이게 0이다. 여기 K가 0일 수는 없잖아. 얘가 0이라는 거지. EG가 0이다. 첫 번째 컨디션이 되고 두 번째 컬 E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돼야 되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연산부터 해봅시다. 컬 E 이거는 얘가 Z 여기 아래 미분할 수 있는 함수는 Z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분은 Z만 해야 돼. 그러면 여기 Z 라운드 G 요것만 살아남을 거고 얘랑 외적을 해야 되겠죠. 이 필드를 외적해야 되는데 얘랑 외적해야 되니까 외적할 수 있는 벡터는 X 벡터 또는 Y 벡터겠죠. 이걸 써보면 G 라운드 G 외적 X 벡터 EX와 Y 벡터 EY가 있겠지. Z 벡터는 있으려고 해도 없어. 애초에 0이니까 위에 거에서 위에 걸 먼저 했다면 이거 사실 뭐 자동인데 지금 여기서 외적해서 0이 아닌 것은 요거 두 개밖에 없죠. ZX는 Y죠. Y 라운드 EX 라운드 G ZY는 오케이. ZY는 X죠. 마이너스 X 라운드 EY 라운드 G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걸 계산해 보면 ZS 미분하면 뭐 나와? IK 나오겠지. 이건 당연히 얘는 IK
EX 나올 거고요. ZS 미분하면 당연하지. 또 IK 나와요. IK EY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묶으면 IK로 묶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X방향 EY 더하기 Y방향 EX 이렇게 써지겠네. 요거는 한편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해야 되죠? 파라데이니까. 좀 전에 요거는 가우스 쿨롱. 자, 여기서 시간에서 편미분하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I 오메가 튀어나오겠지. 앞에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I 오메가 B. 여기서 요 미분에서 마이너스 I 오메가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I 오메가 B.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오케이. 세 번째 이번엔 컬비 컬을 한다. 같은 이게 이 컬 E나 컬 B나 뭐 어차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IK 저기다가 마이너스 X BY 더하기 Y BX 이거 쓰면 되겠고 뭐 이건 이제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컬 B는 뭐가 돼야 되지? 컬 B는 뭐지? 컬 B 뭐예요? 뮤 시그마 E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인데 지금 우리가 시그마가 0인 거니까 이거 안 쓰고 얘만 쓰면 되죠? 뮤 입실론 그 다음에 E를 시간의 편미분으로 한다.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I 오메가 E 마지막 4 공간이 없으니까 4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다이버전스 B 하면 여기 뭐 나와? 여기랑 얘랑 비슷하죠? IKG BG가 나올 거거든. 이 0이다. 다시 말하면 BG가 0이다. 빨리 끝나는 놈 두 개는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E 필드, B 필드의 G 컴포넌트 0이다. 횡파다. 트랜스버스 웨이브란 이야기고요. E 필드랑 B 필드,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지금 플러스 Z 방향이잖아. 진행 방향의 직각인 방향 성분만 살아남다 그 뜻이에요. 진행 방향의 컴포넌트는 없어진다. 진행 방향 컴포넌트가 있다면 론지튜드널 웨이브인 거고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 성분만 나오면 트랜스버스 웨이브죠. 이게 트랜스버스 웨이브란 것이죠. 요거 두 개만 이제 두 개만 중요한데 요 두 개 오케이.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K를 벡터로 쓰면요. 이게 첫 번째 요거 둘 이으면 이게 벡터로 쓰면 더 쉬워요. 사실은 이게 K, G 크로스 E야. IKG 크로스 E 요 위에 게 지금 그거고 저 오른쪽은 이퀄 I 오메가 B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서 I 필요 없고 KG 크로스 E가 B다. 다시 말하면 B가 오메가 분의 K G 크로스 E다. 이거죠. 오메가 분의 K. 시그마? 오메가 분의 K.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가 CK니까 CK, C분의 1 맞네. 그치? C분의 1 G 크로스 E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B 필드가 E 필드하고 진행 방향, 요 K 벡터 방향하고의 직각 방향이다. 이걸 보통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진행 방향을 K 방향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Z 방향인데 거기에 직각 방향 두 개를 쓰는 거죠. E 필드와 B 필드 방향. 잘못 그렸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지금 G 크로스 E가 이거 맞네. 이 방향 맞겠네. 오른손 써서
G 크로스 E가 엄지손가락 방향 나와야 되니까 이 방향이 B 벡터 방향 맞네.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E 필드, B 필드 서로 직각. 이렇게. 밑에 거는 밑에 건 또 뭐겠어? 이거는 IK G 크로스 B가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I 오메가 뮤 입실론 E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한 번만 더 바꾸면 얘랑 똑같아요. 얘는 얘랑 동치야. 얘는 얘랑 same이야. 간단히 갖고 놀아보면 돼요. 똑같은 이퀘이션. 결국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다 했네? 우리는 각각의 해는 이미 구했고 IKG-오메가 T 형태인 걸 알고 방향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있겠죠. 다 쓴다면 실수 부분만 쓴다면 이 필드의 리얼한 성분은 어떤 특정한 방향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거기다 코사인 KG-오메가 T 더하기 아까 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시작할 때 위상 있을 수 있으니까 세타. B 필드 실수 부분만 쓴다면 얘도 크기 앰플리튜드 쓰고 코사인 KG-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얘 둘이 같은 페이지를 가진다고 지금 이 책에선 가정한 거야.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을 지금 가정한 거라고. 이게 세타가 달라도 돼요. 그래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돼도 돼. 이 책에선 굳이 이걸 지금 선평광 형태로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같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부터 많이 그리는 그 그림이 되지. 그다음에 코사인 이 필드가 이쪽이면 이 필드가 진동한다. 이 필드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게 진동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죠. 코사인 함수 일단 코사인 함수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필드는 이쪽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매 순간순간 이 필드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이 방향, 이 필드가 이 방향 벡터를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여기는. 그렇죠? 이런 의미고 이 필드 벡터가 매 순간순간 매 위치마다 이렇게 이게 지금 Z 방향이니까요. B 필드는 그의 직각 방향, 이 방향에서 코사인 웨이브니까 페이지가 같다면이에요. 다르면 이게 틀어질 수 있어. 지금 페이지가 같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코사인 함수, 이 XG 플레인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B 필드는 이 방향으로 또는 저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죠. 이거를 우리가 이건 세타 1이 세타 2와 똑같은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평광일 때. 페이지도 똑같은 상황. 이런 게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다. 특히 평면파 형태로. 굉장히 많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평면파가 아닐 수도 있어. 구면파일 수도 있어. 전자기 파도에 꼭 평면파만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평광 아닐 수도 있어. 페이지가 좀 틀릴 수도 있어. 모든 걸 다 똑같이 놓고 쉽게 여러분들 일반 물리책에서 본 그 그림이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허공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그마가 있는 경우 컨덕팅 미디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